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킴투자자산운용의 김혜나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MZ세대의 네. 퇴직연금 운용 이겁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저희 머니머니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7년간 국내 및 해외 운용사에서 다양한 자본시장과 펀드에 대한 운용 경험을 쌓은 펀드 전문가고요. 네.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서 또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는 MZ, 네. MG 세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마징가 Z 네. 세대니까 MZ라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MZ 세대에도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죠. 네. 네. MZ 세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출생한 그런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에 출생한 어떤 그 Z 세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네.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그 10대 후반부터 30대에 해당하는 이 청년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특징들이 있나요? 예. 이분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네. 익숙하고요. 모바일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 그리고 소유보다는 공유, 어떤 네. 이런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 또 투자 성향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한마디로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적극적이다. 예, 네. 예. 그 부모 세대에 비해서 음. 위험을 수용하는 위험 수용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기성 세대는 이제 부동산, 주식, 금 이런 전통적인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네. 이 MZ 세대, MG 세대는 네. 그 전통적인 자산뿐만이 아니라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림, 뭐 게임 이런 투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요. 네.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십니다. 최근에 뭐 음악 투자도 한다고. 그렇다고 그러고. 조각 투자도 하고요. 예. 네. 이 MZ 세대들은요. 네. 연금도 일종의 좀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네. DC형 즉 확정 기여형이죠. 네. 예, 요 가입자 평균 실적 배당형 비중이 그 22%인데 반해서 네. MZ 세대는 38%에 달합니다. 네. 보통 그 DC형 그러면 이제 제가 근로자가 책임지고 이제 그렇죠. 운영하는 상품이죠. 예, 투자에 스스로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 선택하는 게 보통 한 실적 배당형 이런 걸 선택하는 게 한 20% 약간 넘는데 네. 이 MZ 세대는 네, 38%나 네. 이제 그걸 선택한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요? 크게는 좀 두 가지인데요. 음. 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가치관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네. 좀 살펴보면요. 이 의료 기술 등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길어진 거죠. 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반해서 부모 세대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이 자산을 축적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과거 대비 경제 성장률이나 금리 네. 수준이 매우 낮고요. 음. 또 요즘 뭐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주택 마련을 위한 이 총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자산 축적하는데 불리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두 번째는 개인의 행복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영향인데요. 가치관도 바뀌었다. 바뀌었습니다. 네. 파이어족이라고 파이어.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네. 네. 그 경제적인 독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와요. retire early를 뜻하는 이제 조기 은퇴를 뜻하는 네. 그런 약자의 결합된 말인데요. 내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조기 은퇴를 꿈꾸는 빨리 돈 벌어서 사람들을-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해가 네. 되네요.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작년 말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30대는 약 40%가 60세 이전에 은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40, 50대에 비해서 한 12% 정도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네. 반면에 또 은퇴 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요. 2인
가구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약 312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에 비하면 또 19만 원이 월 19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빨리 은퇴하면서 더 많이 쓰려면은 그렇죠. 연금 자산을 많이 좀 쌓아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주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이제 연금을 네. 지금 연금 자산 쌓고 있나요? 네, 네. 이 MZ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식형 펀드나 ETF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이 TDF, 이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한 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TDF 펀드는요, 연금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 퇴직연금 100만 장자를 가능하게 한 주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미국 TDF 스탁권은 한화 기준으로 약 2천조 원이 넘고요. 네. 국내 TDF 스탁고도 최근 3년 새 아주 급성장을 해서 10조 원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TDF가 갖는 장점은요. 본인이 선택한 이 예상 은퇴 시점까지 주식과 같은 성장 자산 그리고 채권과 같은 이런 안전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좀 조절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위험을 좀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퇴 언제 할 거다 네. 선택하면 그 네. 사이는 이제 알아서 이제 운용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TDF 펀드 이런 네. 걸 많이 좀 활용한다는 거고 또 ETF에도 관심이 많다. 연금 네. 운용을 할 때 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MZ 세대 네. 이렇게 연금 운용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요.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 적극적으로 성장 자산에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적립기 초기에는 좀 다소 위험은 있어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좀 투자하실 네. 필요는 있는데요. 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실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같은 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는요, 우리나라의 이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하는 네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네스트예요? 네.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네. 게 무슨 내셔널, 네. 둥지 같은 걸 만들어준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예. 뜻입니다. 네. 내셔널 인플로이먼트 세이빙스 트러스트라는 제도인데요. 네. 이 네스트라는 제도에서는 근로자 생애 주기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해주는 그런 펀드를 이제 디폴트 상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디폴트면 이제 자동으로 가입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네스트 제도에서 이 디폴트 상품은요 일반적인 이 생애 주기형 펀드와는 조금 다른 자산 배분 곡선을 가지거든요. 네. 예, 이 일반적인 생애 주기형 펀드의 곡선은 이제 초기에 초반에는 주식과 같은 성장 비중이 높다가 네. 점차 낮아지고 채권 같은 자산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으로 설계되는 게 안정적인 채권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일반적인 게. 예. 근데 이건 좀 달라요? 다릅니다. 예. 요거는 적립기 초기 5년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 적립기 초기 5년은 어떤 이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 어떤 시드머니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높은 투자 위험은 좀 피하고 또 예.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정도의 수익률만은 확보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좀 안정적으로 일단 시드머니를 네.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나갔고 그렇죠. 예. 마지막에 나이 든 다음에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짜여 있군요. 이게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맞습니다. 이걸 좀 따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네, 네. 최소한의 어떤 그런 안전망은 반드시 좀 가져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둘째는 이 단기적인 안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연금 자산은요 최소 이제 10년 이상은 투자하셔야 하는 이제 장기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어떤 지나치게 시장 상황 민감하게 반응하셔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예. 장기적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가 과거 10년 코스피나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은 단기 구간에서는 뭐 등락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 너무 단기 구간에서 단타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비용만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수익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인내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분들이 네, 인내심 갖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월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점검을 하시는 거 이거 잠깐 너무 이제 예. 자주자주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음. 예,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끔씩 보시면서. 점검을 해라 수익률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름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노하우도 있겠네요. 네, 예. 네. 마지막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연금 자산 운용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별로요 금융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에 있어서 다 뭐 편차가 있거든요. 네. 또 위험 성향도 다르십니다. 그리고 언제 은퇴를 하실지 그리고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도 또 다르시기 때문에 네. 본인에 맞는 운용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뭐랄까 아직 좀 계획을 세우기 전이잖아요. 인생 계획을 세우기 전이니까 좀 인생 계획을 좀 세우면서 이렇게 좀 자신한테 맞는 그런 연금 투자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자신한테 맞는 연금 투자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일단 연금 자산 적립기에는 TDF 즉 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크게는 세 가지로 이 TDF를 활용해서 그 MZ에게 맞는 개인별 맞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뭐 나는 투자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고 또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 기대 수익률과 위험 수용도도 좀 높으신 분들. 그래서 나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있어요. 있으시죠. 네. 이분들께는 전체 적립금의 한 60에서 70%는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하시는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를 하시고요. 한 30에서 40% 정도 이 TDF에 투자하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 100%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지 않고 일부는 이렇게 뭐 6대4, 뭐 7대3 비율로 일부는 이제 TDF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 초기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안전망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영국에서 네스트. 연금 하듯이 그렇게 좀 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DC나 IRP 퇴직연금 계좌만 놓고 보면은요, 이 주식형 펀드 ETF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70%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TDF에 한해서는 이 70% 룰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나머지 30%를 이 TDF에 투자를 하시면은 성장 자산을 어떻게 보면 가장 최대치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운용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좀 내용을 좀 알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나는 전체적으로 연금 자산 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추가 수익을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한 투자 방법인데요. 첫 번째 유형과 좀 반대로 TDF에 더 많은 투자 비중을 실으시는 거죠. 약 60에서 70% 정도는 TDF로 운용을 하시고 나머지 30~40%는 원하시는 펀드 또는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 자산운용협회 ICI 그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은 20대 30대가요 이 퇴직연금 자산 절반 이상을 TDF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제 연금 자산을 도저히 뭐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그냥 연금 자산의 100%를 다 TDF로 운용하시는 것도 또 좋은 투자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TDF는 다 넣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100% 연금 자산 전부를 다 TDF로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0%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미국 TDF의 과거 성과를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TDF 2000부터 2020, 그러니까 즉 은퇴 시점이 지난 펀드들이죠.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언제 은퇴하는지 은퇴 시점 그거죠. 은퇴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치 수익률을 연간으로 좀 환산을 하면요. 약 연 6% 후반에서 8%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과거 성과가 이미 좀 지나간 좀 펀드죠, TDF 중에서. 미래 수익을 뭐 100%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 추이를 보면은 이 TDF에 투자해도 충분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맞는 퇴직연금 어떻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지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김혜나 팀장님과 함께 MZ세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머니머니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뭐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연금 자산도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회사에서요 매월 퇴직연금 수익률을 이제 안내해드리고 네. 있거든요. 이때마다 이 포트폴리오 성과를 좀 점검을 하시면서 위험은 좀 줄이시고 기회는 투자의 기회는 좀 늘리시면 전체적으로 성과를 제고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은 좀 또 이런 머니머니 같은 다양한 연금 자산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또 유튜브 채널들이 있고요. 또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도 MZ 세대를 위한 그 무료 연금 레터, 네. 그 연금술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런 정보들을 좀 투자의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셔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연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막 플렉스 하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연금 부자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김혜나 퇴직연금 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